안녕하세요. 국회 사무처 5급 승진 후보자를 위한 영양평가 교육 사전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교육에 참석하시기 전에 이해를 돕고자 사전 교육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전 학습은 첫 번째 모듈 영양 및 영양평가 이해, 두 번째 모듈 5급 영양 모델 이해, 세 번째 모듈 영양평가 실제, 네 번째 모듈 영양개발 가이드 순으로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듈은 영양과 영양평가를 이해하는 시간으로 영양의 개념, 영양평가 구성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영양이란 단어는 2000년대 초반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버드 대학 맥클랜드 교수가 해외 공보관 선발을 의뢰받으면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뛰어난 성과를 내는 공보관들이 나타내는 행동 특성을 발견하여 영양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또한 영양의 개념을 설명할 때 스펜서의 빙산 모델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빙산에서 보통 표면 위에 보이는 부분을 영양이라고 하는데 고성과자로부터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 특성, 즉 지식, 기술, 태도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관찰이 가능하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향상이 가능합니다. 보통 능력과 역량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능력과 역량의 개념은 분명히 다릅니다. 능력은 흔히 스펙, 즉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역량은 보유한 스펙을 활용하여 성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의 스펙은 좋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역량이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역량의 특징으로 4가지가 있는데 첫째, 역량은 성과와 연계된 행동입니다. 둘째, 역량은 직무마다 다르고 동일 직무라도 상황이 바뀌면 요구되는 역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역량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찰 가능하며 그 행동이 높은 수준의 행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역량은 행동이기 때문에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향상이 가능합니다. 역량의 특징을 정리하면 역량은 성과와 연계되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역량은 행동이기 때문에 학습과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역량평가는 기존 승진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잠재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역량평가란 실제와 같거나 유사한 직무 상황을 제시하고 직무 상황 속에서 피평가자가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나타나는 행태를 통해서 복수의 평가자가 피평가자의 역량을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량평가는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며 행동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이 높으며 다수의 평가자가 합의에 의하여 평가 결과를 최종 도출하기 때문에 개별 평가자의 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역량평가의 특징 및 효과성으로 2명 이상의 평가자가 1명의 평가 대상자를 평가하며 발표, 1대1 역할 수행, 서류함 기법, 집단토론 등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역량을 중복 측정합니다. 국회 사무처 5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는 서류함 기법, 집단토론 2개의 기법을 활용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며 하나의 기법에서 3개의 역량을 평가합니다. 이라는 방식을 연구하고 분석하여 평가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국회 사무처 5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는 서류함 기법과 집단토론 2가지 유형을 역량평가 유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역할과 직무에서의 상호작용 형태를 파악하여 역량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유형을 선정하였으며 5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 유형에서 1대1 역할 수행은 개인 간 상호작용, 집단 토론은 집단 내 상호작용에서 나타납니다. 5급 승진 후보자 역량평가 유형은 2개의 유형을 적용하고 있는데 서류함 기법은 단시간 내에 여러가지 현안 과제를 처리하는 상황이며 집단 토론은 이해관계자가 모여 관련된 문제를 논의, 합의하는 상황입니다. 서류함 기법은 단시간 내에 2-3개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유형입니다. 평가는 과제 숙지 및 보고 준비 50분, 질의응답 20분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하는 역량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제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서류함 기법은 작성된 답안과 질의응답 모두 평가 대상입니다.
집단 토론은 입장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3명이 토론을 진행하는 유형입니다. 평가는 과제 숙지 및 면담 준비 30분, 면담 30분으로 진행됩니다. 평가하는 역량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과제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집단 토론에서는 토론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30분을 모두 활용해야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을 골고루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역량평가에 참여하는 평가자는 역량평가 교육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은 교수 및 고위직 공무원 출신으로 구성하며 통과 기준은 역량별 5점 만점으로 평가하여 역량의 평균 점수가 2.5 이상이면 통과, 2.5 미만이면 미통과로 구분됩니다. 평가 당일 역량평가 결과를 국회 사무처 인사과에 제출하며 평가 결과 피드백은 5일 이내에 개인별로 제공됩니다. 두 번째 모듈은 국회 사무처 5급 역량 모델 이해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이 읽어보시고 암기해두시면 역량평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카츠의 계층별 리더십 요구 역량에 의하면 실무관리층은 기술적 스킬이 요구되는 업무 역량이 강조되며 중간관리층은 사람에 초점을 두어 관계 역량이 강조됩니다. 고위층은 조직에 초점을 두어 사고 역량이 강조됩니다. 5급은 개나 팀의 리더로서 주로 정책 추진자, 업무 수행 주도자, 팀워크 촉진자, 국민 요구 반영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량군을 크게 사고, 업무, 관계로 구분하는데 5급 역량 중 기획력, 논리적 사고는 사고 영역, 상황 판단, 책임성은 업무 영역, 경청 및 이해력, 조정 능력은 관계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5급 역량은 6개의 역량으로 구성되며 역량은 역량명, 하위 요소, 역량 정의의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량별 하위 요소 및 행동 지표는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력은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조직의 목표, 미션, 비전과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역량이며 하위 요소는 목표인식, 실행 방안 수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목표인식은 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장단기적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조직의 목표를 자신의 부서의 관점에서 어떠한 활동이 필요한지 이해하는 지표입니다. 실행 방안 수립은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비교, 분석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수립하는 지표입니다. 실제 역량 평가에서 행동 지표가 제대로 발현되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행동 지표는 반드시 이해 및 숙지해야 합니다. 논리적 사고는 현재의 상황 또는 문제점들을 세부 요인별로 분석하여 각 교인들의 관계를 파악하고 각 교인들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역량이며 하위 요소는 정보 수집 및 분석, 논리적 대안 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보 수집 및 분석은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지표입니다. 논리적 대안 제시는 다양한 대안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 사유를 상급자 또는 하급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하는 지표입니다. 상황 판단은 발생된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상황을 이해하는 역량이며 하위 요소는 상황 분석, 전략 수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황 분석은 복잡한 사실관계 속에서 상황의 핵심 측면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식별하는 지표입니다. 전략 수립은 빠른 판단, 유연성 및 창의성을 활용하여 상황에 맞는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지표입니다. 책임성은 지시받은 업무를 완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함과 동시에 더 나은 업무 수행을 위해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는 역량이며 하위 요소는 적극성, 완결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극성은 더 나은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과업에 참여하는 지표입니다. 완결성은 지시받은 과업을 완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제시하는 지표입니다. 경청 및 이해력은 계획된 목표의 달성을 위해 상사의 지시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적절히 이해하는 역량이며 하위 요소는 경청, 이해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청은 상대방의 의견을 주의 깊게 귀 기울이려는 노력을 보이며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적절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시하는 지표입니다. 이해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상사의 지시 및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파악하고 그들의 다양한 입장 및 요구, 갈등 상황을 파악하여 명료화하는 지표입니다.
조정 능력은 계획된 과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특정 안건의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조화와 협력을 유지하는 역량이며, 하위 요소는 의사소통, 조정안 제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사소통은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지표입니다. 조정안 제시는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형평에 맞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지표입니다. 세 번째 모듈은 실제 역량 평가에 적용되는 기법별 유의사항 및 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류함 기법은 서류함에 담긴 다양한 현안의 해결 과제들을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문서 작성, 메일 등 업무 수행한 결과를 평가하는 기법으로, 제시되는 두세 개의 과제에 대한 답안 작성 후 인터뷰가 진행됩니다. 작성된 답안에 대한 인터뷰는 평가 대상자에게 피드백을 주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 대상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해 역량과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완의 개념으로 시행됩니다. 서류함 기법 과제 해결 시 유의사항입니다. 기본사항으로, 평가 대상자가 평소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지하기보다는 제시된 자료에 기반하여 주어진 두세 개의 과제 모두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세 개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 형식은 형식보다는 해결할 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에 중점을 두고 개조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글씨 크기, 글씨체, 줄 간격 등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해결안 작성은 제시된 자료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주요 논점 파악 후 해결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또한 자료 간 연관성을 파악하여 해결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시간이 부족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기 어렵다면 각 과제별 핵심 내용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과제 해결 팁으로, 두세 개의 과제에 대하여 자신이 판단한 해결책의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판단한 해결책 진행 시 장애요인과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부족하여 답안을 충분히 작성을 못했더라도 인터뷰에서 본인의 생각과 각 과제의 솔루션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안 작성은 개조식으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작성하고, 중요한 내용은 통계 자료를 적절히 활용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합니다. 일부 중요한 내용 및 통계는 메모지에 메모해 두었다가 평가위원 질문에 답변 시 적절히 활용하시면 됩니다. 질의응답은 역량을 추가로 확인하고자 진행되므로 부족한 답안을 보완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답안 작성이 미흡하더라도 답변이 타당하게 잘 이루어지면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질의응답은 제시한 솔루션에 대한 근거를 질문하기 때문에 근거가 될 만한 중요한 자료는 미리 메모를 하여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집단 토론은 서로 입장이 다른 3명의 이해관계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토론을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집단 토론 시 자신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토론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30분간 토론이 진행되는데 주어진 시간 모두를 사용해야 평가하고자 하는 역량을 정확하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으로 제시된 배경 상황을 이해하고 현 상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파악하여 토론에 임해야 합니다. 집단 토론 시 중요사항으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의견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토론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 수립과 제시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토론에서는 협의, 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어진 자료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모습이 필요하며, 자기 주장과 논리를 끝까지 고수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문제 제기가 합리적이면 양보 및 검토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양보가 필요하더라도 근거 없는 양보보다는 반드시 논리적 근거에 의하여 양보 및 협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토론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방적으로 듣는 입장보다는 토론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모습이 바람직하며, 나의 의견을 개진할 때 너무 장황하지 않게 잘 정리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토론은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토론에 충실한 과정입니다. 네 번째 모듈은 역량 개발을 위한 가이드, 역량 개발 계획 수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양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역량 향상에 있습니다. 역량교육 및 역량평가 후에도 역량개발은 지속되어야 5급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후 먼저 내가 꿈꾸는 국회사무처 5급의 모습을 간단하게 작성하시고 역량평가 교육에서 동료나 FT로부터 받은 피드백을 중심으로 강점과 보완점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작성된 역량별 강점과 보완해야 점을 기반으로 역량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역량개발을 실천하는 가이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역량개발을 실천하기 위한 학습 방법은 교육, 도서 학습, 업무 적용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실천이 가능합니다. 역량개발 계획은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실천이 가능하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작성 방법을 참고하여 역량개발 실천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역량평가교육 전 사전학습을 수강하셨는데 추후 실시되는 역량평가교육에서 모의과제 실습과 피드백을 통해서 내재화시키고 부족하거나 궁금한 내용은 교육 당일 해결하신다면 역량평가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강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향후 교육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